1월 달에 6명이 숨졌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네네, 볼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사건설이 발표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드리면, 자, 국토부 조사 결과 가장 꼭대기층에 무단 구조 변경이 있었다 확인된 거고요. 네. 38층에서 39층 사이에 배관이 지나가는 층에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임시 벽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럼 구조물이 새로 늘었으니까 하중이 늘었겠죠. 그런데 그 아래 3개 층에 있는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지지대, 이건 동바리, 이건 철거가 됐습니다. 무게는 늘었고 동바리는 철거됐고, 이 최상층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결국은 23층에 있는 피난 안전층 위까지 와르르 이제 허물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픽은 지금 나가고 있죠. 임시 벽을 기존 설계에 없던 거를 새로 그러니까 만든 거니까. 벽이 추가됐고, 네, 당연히 무게가 늘죠. 지지대는 철거됐고, 그랬는데 아래 3개 세워놨어야 되는 지지대는 없앴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대로 허물어지고 상층부터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고층 건물에는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층을 별도로 두는데 거기는 원래 좀 튼튼하게 짓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붕괴가 딱 멈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 안전층까지 네. 거기가 23층이니까 그 위로는 다 무너졌다고 네. 봐야겠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무단 구조 변경이나 임시 지지대 이 문제는 지적이 됐었고 네. 이번에 불량 콘크리트 문제가 또 지적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콘크리트 품질도 말 그대로 부실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붕괴가 된 구조물 내에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있는지 시험체를 채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측정해봤더니 설계 기준에 강도의 85%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콘크리트 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강도 대비로 따졌을 땐 60%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과거에 우리 물먹인 소고기 얘기는 들어봤어도 콘크리트에 물먹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레미콘 타설 과정에서 물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굳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콘크리트 강도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만약에 다른 데도 사용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구조물이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발표 내용을 직접 잠시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계적인 압력에 의해서 고층까지 쏘아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점성이 크고 반죽기가 되면 이제 그 압송 장비의 그 부하가 많이 걸리고 타설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제 물을 더 타게 되면 반죽기가 더 좋아지고 작업하기는 좋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이제 강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품질관리상에서 시공관리상에서 이제 제어가 안 됐다는 거가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고층 건물 지을 때 레미콘 차량들이 반죽을 가져와서 그렇죠. 펌프차에다가 쏟아주면 펌프차에서 이제 쏴주게 되죠. 뿌리죠. 저 위층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점도가 높으면 위로 쏘아 올리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더 높은 압력을 가해야 되니까 작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물을 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타니까 근데 강도가 낮아지죠. 강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더 빨리 굳지 않게 되고 무너져 내렸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식이면 무너져 내린 건물만 이랬겠냐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시공한 다른 건물. 그래서 지금 조사위가 이제 이야기한 것 말고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1월 사건, 화정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까지도 네. 같이 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번 사고 현장에 11개의 레미콘 업체가 콘크리트를 납품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201동 허물어진 건물만 해도 9개 업체가 여기에 납품을 했다. 그리고 지금 전체 19개 층 중에 15개 층이 부실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아니겠는가?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낸 거예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경찰은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감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리도 있는 거죠. 감리도 뭐 최고 수준의 감리를 뭐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감리도 굉장히 부실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사는 검토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건축구조기술사가 주기적으로 시공 상황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업체만 제대로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리업체가 제대로 일하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졌다는 겁니다. 참,
2022년 대한민국에서 네. 국토부는 가장 엄정한 처벌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재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3월 중에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재의 수준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이 사건의 이러한 사고의 어떤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어떤 처벌, 어떤 수위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사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발 방지. 조사위가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과 기준에 따라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둘째,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자체 감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이 계속 지적돼 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콘크리트 부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자재와 품질 관리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안 지켜졌다는 게 오히려 더 약간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8개 동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동에 도대체 어떤 부실 콘크리트가 납품이 됐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네.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자들이 지금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입주자들이 계속 대기하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건물에 들어가서 네.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불안해서. 네. 일단 조사 좀 치밀하게 진행이 돼야 됐고 후속 조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일,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서사건건.